자, 예제 6번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긴 하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좀 전에 어떤 함수가 어떤 거듭제곱 급수로 나타내져 있고, 이게 만약에 수렴 구간이 예를 들어 R 이렇게 되면 이제 수렴 반경이 R이죠. 수렴 반경이 R이고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R 이런 식인데, 수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미분을 해도 n 곱하기 x에 미분을 한 요런 새로운 거듭제곱 급수 역시 수렴 반경이 같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나왔는데, 사실 수렴 구간도 같긴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가끔 이렇게 원래 주어진 함수 수렴 구간이 개구간이면은 미분 적분해도 일단 개구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 함수가 미분한 함수 또는 적분한 함수가 유효한데 정의가 잘 되긴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그 수렴 구간이 예를 들어 이런 폐구간, 닫힌 구간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럼 과연 미분을 한 함수 역시 똑같이 닫힌 구간에서 유효할 거냐? 관점은 x가 마이너스 r 또는 x는 r에서도 이 미분한 함수가 잘 정의가 돼서 값을 가질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 끝점은 논란이 있지만 끝점을 제외한 이 구간에서는 항별 미분을 하거나 항별 적분을 한 새로운 거듭제곱 급수는 이 끝점을 제외한 요 열린 구간에서는 잘 정의가 되고 정의가 된다. 따라서 수렴 반경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미적분학 수준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조심을 할 문제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상 이제 예를 들어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이렇게 반 개구간에서 잘 정의된 함수를 항별 미분, 항별 적분 한다고 그래서 그 새로운 항별 미분, 항별 적분된 그 함수가 똑같이 이 구간을 따라가진 않는다. 물론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요렇게 열린 구간에서는 항별 미분 또는 항별 적분한 새로운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된 그런 함수는 요 구간에서는 어찌됐건 잘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예제 6번을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엔 로그 함수네요. 자, 로그 함수 ln x 더하기 1을 거듭제곱 급수로 나타내고 수렴 반경을 구하라 되겠네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ln 1 더하기 x에 대한 어떤 거듭제곱 급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 모릅니다. 이 유리함수 밖에 모르죠. 유리함수의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된 형태가 바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xn, 요 유리함수의 거듭제곱 급수 형태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l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얘를 그냥 적분 해보겠습니다.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ln 1 더하기 x분의 적분상수
오른쪽에 적분상수를 써도 되겠죠. 요걸 적분하면 아까 정리해서 같이 항별로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x 쭉 나열하면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 빼기 2의 무한계항을 적분을 하겠다. 단 x가 1 범위 안에서만. 그러면 얘를 적분한다는 것은 항별로 하나하나 적분을 한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를 적분하는 거죠. 얘를 1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x 4제곱 이렇게 가는 것이죠. 더하기 적분상수. 마찬가지로 x가 1 아닐 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안에 항별로 다 적분을 했다는 얘기는 요거를 적분한 다음에 그 항을 다 더해 보겠다는 얘기와 같고 요거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1의 n에 x의 n의 dx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의 n은 사실 이 x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 적분기호 안에서는 사실 상수로 취급이 되고, x에 관해 적분하면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적분상수 하나가 붙겠죠. 단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사실 그쵸? 네, 이렇게 표현해 두고, 사실 아까 뭐 인덱스를 나는 1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n 빼기 1에 n분의 x n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죠. 하나씩 빠지니까.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ln 1 더하기 x라는 이런 로그 함수도 일종의 어떤 다항함수의 다항함수, 항계수가 무한대인 다항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그 함수를 다루는 것보다 나는 다항함수의 합을 다루는 게 편하죠. 단지 이제 항계수가 무한계라는 그 점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예제 7번 아크탄젠트 x라는 이런 탄젠트 x의 역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하라. 사실 아크탄젠트 x를 적분하시오, 미분하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아크탄젠트 x라는 함수를 거듭제곱 급수 형태, 그러니까 항계수가 무한계인 다항함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적분하시오. 그러면 그 다항함수를 적분하면 되고, 미분하시오. 그러면 그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할 수가 있죠. 미분 적분을. 자, 그러면 이 아크탄젠트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은 이 아크탄젠트 x의 미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이 1 더하기 x제곱분의 2를 적분하면 아크탄젠트 x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탄젠트 x를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크탄젠트 x의 미분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급수 형태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딨죠?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제 예제 2번. 예제 2번이 아니고 예제 1번이네요. 예.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n, x의 2n. 자, 그거를 좀 가져다 써보겠습니다. 요것은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 x의 2n
이라는 급수로 표현될 수 있죠. 요 함수는. 그쵸? 그러면 이제 요 함수를 적분하면 아크탄젠트 x가 나오니까, 즉 다시 한번 써보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n은 0, 마이너스 1n, x의 2n이고, 이것을 쭉 나열해 보면 1 빼기 x제곱, x 4제곱, x 6제곱, x 8제곱, 10제곱 이렇게 무한히 나가죠. 양변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을 해보면, 이걸 부정적분해 보면 아크탄젠트 x가 되고요. 이 항을 부정적분한다는 것은 여기 각 항별로 적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 안에 있는 각 항을 적분해서 다 더하겠다. 다 하나를 적분해서 더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항별로 적분이 되는 것이고, 요 안에 거를 적분하면 2n 더하기 1분의 x의 2n 더하기 1 이란 형태로 표현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렴 반경은 1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원래 함수의 거듭제곱 급수의 수렴 반경은 1이니까 그것을 적분을 하더라도 여전히 수렴 반경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은 이 아크탄젠트 함수라는 요거 함수 대신에 요렇게 항이 무한계인 다항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유효한데, 어디서 유효하냐?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구간에서는 아크탄젠트 x 대신에 요 함수를 쓰겠다. 써도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제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듭제곱 급수로서 1 더하기 x의 7제곱이죠. 여기 7제곱분의 2를 적분을 계산하라. 사실 1 더하기 x의 7제곱분의 1 이거를 그냥 적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물론 이제 대학에서 복수함수론을 배우면 이것을 적분하는 좀 더 편한 방법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적분입니다. 자, 그러하니 여기 이렇게 안에 주어진 피적분 함수로 주어진 요 유리함수를 거듭제곱 급수,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항별로 항 하나하나를 적분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 급수로서 이거를 적분을 계산하라라고 표현한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선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7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급수로 우선 표현을 해보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하급수, 등비급수죠. 1 빼기 x 7제곱분의 1인 거고, 자,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 7제곱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무한대 x 대신에 x제곱, x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됐죠. 기하급수를 가져다 썼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의 n, x의 7n 이렇게 되고, 이거 쭉 항을 좀 나열해 보면 7 더하기 x의 14 마이너스 x의 21 더하기 x의 28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빼기 쭉 나가죠. 자,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x 7분의 1의 dx를 한다면 요 좌변의 이 함수를 적분한다는 것은 우변의 이 다항함수를 적분한다는 거랑 똑같죠. 적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는 요거를 안에 있는 항별 적분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n이 0부터 마이너스 요거를 적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 x의 7n을
적분하는 것이고, 또는 항 하나하나를 적분하겠습니다. 또는 x 더하기 8분의 1의 x 8제곱, 15분의 1의 x 15제곱, 22분의 1의 x 22제곱, 29분의 1의 x 29제곱, 이런 식으로 무한히 적분을 하겠다. 에다가 적분상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이 기하급수에서 원래 수렴 반경이 1이었으니까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 7제곱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x 7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적분하면 항별로 적분한 이 급수조차도 수렴 반경은 여전히 1이다 라는 게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쵸? 유지가 되고, 요거를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항별을 적분했지만 시그마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시그마로 요 안 것을 적분해 보면 7n 더하기 1분의 x에 7n 더하기 1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 하나, 이 항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이렇게 표현하나 사실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얘네다 0, 1, 2, 3, 4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거를 그대로 적분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거듭제곱 급수로 나타내어서 이렇게 나타내어서 각 항별로 적분을 해 나가면 쉽게 적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저희가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B번 A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부정적분 구했으니까 정적분의 오차 범위를 10의 마이너스 7승 이내로 정확히 추정하라. 오차 범위 이내로 추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 값을 이제 근사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은 근사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B번 0에서 지금 0.5면 2분의 1이죠. 1 더하기 x 7분의 1 dx라는 것은 이런 부정적분 구해서 0에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면 사실 0을 집어넣으면 모든 항이 다 0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윗끝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윗끝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에 2의 8제곱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에 2의 15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빼기 22분의 2의 29 15 22 22분의 1 있고 더하기 29분의 2의 29분의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쭉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제 자 여기서 한번 요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의 29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인데 요거를 계산기로 한번 이제 계산해 보면,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면 6.4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값을 구해도 이 오차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7승 이내에 이미 드는 거의 참값에 가까운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 역시 계산기로 한번 계속 구해보면 얼마나 나오냐? 0.49951
37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7승 7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8자리까지 갔으니까 이 오차 범위보다 더 작은, 굉장히 오차 범위가 작은 참값에 가까운 근사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컴퓨터나 계산기에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함수들 있죠. 아크탄젠트나 로그, 사인 함수, 이런 어려운 함수, 그러니까 뭐 초월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 함수들을 바로 구하라 그럼 값이 튀어나오죠. 근데 그게 계산기에서 구하는 방식은 그런 어려운 함수들을 전부 다 이런 다항함수로 다 바꿔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이 무한계가 아니라 몇 개만 딱 해놓으면 사실 그 뒤에 있는 아주 많은 항들이지만 이 뒤에 있는 항들은 사실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오차 범위 이내 무시할 만한 아주 작은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함수에 예를 들어 x에 0.5를 넣어라, 2분의 1을 넣어라.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항만 2분의 1을 넣어서 뭐 다항함수 구하고 제곱 뭐 28승 하는 거는 계산기는 쉬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서 이 근사값을 보여주는 게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